오늘 경희대 재가입 및 전환련 회칙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38기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연합의 수석부의장 박병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모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전환련이 어떤 조직인지 설명을 드리면 이후에 설명을 따라오실 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 전환련이 어떤 조직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 행사를 많이 못해왔고 그만큼 전환련의 존재감이 이전과 같지는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전환련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개의 역할을 한의대생들을 위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의대생을 위한 대학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몇 년에 한 번씩 모든 한의대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인 행림제가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되고요. 또 올해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브이로그 공모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게 될 전환련 컵, 학술제, 발급하는 전환련 카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이처럼 전환련은 한의대생들의 대학 문화를 위한 일들을 위해서 돈을 써오기도 했지만 또 분명히 다른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안을 논의하는 일입니다. 한의계를 아우르는 현안을 공유하고 단체 행동을 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한의계 안에 공유되는 안건들 중에서 한의사들에게만 국한되는 안건이 아니라 이게 만일 한의대생들에게도 충분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라는 합의가 된다면 그 안건에 대해서 한의대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느 정도를 우리가 표현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의견으로 만들어낼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93년도에 한약과 관련해서 논쟁이 있을 때 모든 한의대생들이 유급을 불사하고 나섰던 93년도 약사법 투쟁이 있고요. 그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에 관한 논의가 한참 진행이 되던 2015년에 전환련이 의료기기 집회를 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 한의계를 아우르는 현안을 공유하고 또 전환련이 그 현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전환련은 한의대생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고 한의대생들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오기도 했죠. 이처럼 멋진 조직인 전환련은 사실 완벽한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어느 정도의 아쉬운 점 또한 존재해왔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전환련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돈이 관리되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죠. 그러다 보니 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학교별 분담금에 관련된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전환련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경희대학교가 그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과정에서 회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전환련에 소속한 학교들과 경희대 간에 일부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희대학교는 몇 년 동안 전체 분담금 중에서 일부를 미납해오던 사태가 발생했고요. 이러한 사태가 몇 년간 지속이 되면서 경희대학교의 미납부금이 조금씩 커지는 안타까운 사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학생회장 위주로 업무가 진행이 되다 보니 한의과대학의 학생회장이 아니라면 전환련 내부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현안들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깥에서 전환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위한 소통 창구가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쉬움들이 점점 쌓이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두 번째 아쉬움이 조금씩 쌓이면서 안타까운 사태가 2017년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희대학교가 전환련을 탈퇴하게 되는 것이죠. 미납금이 점점 쌓여 경희대 내부에 어느 정도의 숙제로 자리 잡게 된 이 이슈는 경희대가 내부적인 의결을 통해서 전환련을 나가게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끝맺음을 짚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이슈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희대학교와 다른 전환련에 소속한 학교들은 한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감대 아래 경희대학교와 전환련은 조금씩 그러한 구조들을 고쳐나가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아쉬운 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같이 모색해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법인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환련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서 법인 통장으로 전환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다양하고 공정한 회비 사용이 가능해졌죠.
이게 바로 2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전환련 분담금 납부 과정의 회칙을 해석하는 부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그러면서 분담금을 계속 미납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을 작년에 경희대가 미납되어 있던 분담금을 조금씩 매년 이렇게 나누어 납부하면서 실제로 전환련에 참여하게 되는 명분도 확보하고 경희대의 재정적인 운용에 원활함도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하는 학생들이 이런 전환련에 참여하지 못했던 기존의 한의과대학의 학생 회장이 아니면 전환련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이번에 회칙을 변경하게 되면서 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결과적으로 이제 경희대학교가 올해부터 다시 전환련에 참여하여서 모든 한의과 대학이 전환련에 소속되어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회칙을 변경하게 된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회칙을 변경하게 되면서 단순히 이제 첫 번째로 회칙이 바뀌게 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회칙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희대학교가 회칙을 일부 미납하게 된 사태의 원인 또한 전환련에서 회칙을 해석하는 데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갈등을 이후에는 만들어주지 않고자 실제로 각각의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또 전환련이 어떠한 조직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그러한 불상사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전환련이 실제로 역할을 할 때 조금 더 빠르고 원활하게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문서들을 미리 만들어둠을 통해서 이후에 전환련 업무의 생산성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련의 구조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한의대생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온 일들, 그리고 한의대생들에게 아젠다를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일들을 모두 상임위원 12명이 해왔다면 이제는 학교별 중앙운영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은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실제로 한의대생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매년 1월 달에 전환련의 회장이라는 자리를 담당한 사람이 각 학교별로 이 중앙운영위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현안을 논의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별 대의원들이 3명씩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3명 안에는 기존의 상임위원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환련이 회칙도 조금 더 자세해지고 구조도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실제로 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전환련으로 바뀔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학생회장 외에도 중앙운영위원을 통해서 전환련에 일회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생김으로써 학생회장에게 과중되었던 업무를 이제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조직적으로 전환련이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의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굳이 학생회장이 아니더라도 대의원으로 참여하여 실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의대생들을 대표하는 아젠다를 이제 서로 논의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환련을 개편하는 데 저희는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죠. 실제로 다음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훨씬 더 쉽게 이러한 논의의 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회칙을 변경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거의 다 드렸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뒤의 한의사의 모습은 지금의 한의대생들이 만든다는 이야기이죠. 사실 한의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을 법적으로 한번 찾아보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문서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찾아보게 되면 의료법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를 한다 이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막상 한방 의료행위가 뭔지에 대해서 찾아보면 그걸 설명하는 문서는 없어요. 행정부의 유권 해석 이런 것들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 이런 것들이 이제 한의사가 하게 되는 의료행위를 정의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의료행위를 정의하는 문서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어떤 것을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한의사가 관습적으로 해오던 의료행위 그리고 한의대생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한의사가 얼마나 전문적인 인력으로 인식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이 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20년 뒤에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한의사는 관습적인 의료 행위를 할 것이고, 그리고 20년 뒤에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20년 뒤에는 한의사는 지금과는 다른 사회적 지혜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정될 때 저는 반드시 지금의 한의대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의 한의대생들이 목소리를 낼 때 이렇게 바뀐 구조의 전환련이 훨씬 더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전환련이 어떻게 조직원들을 모집하게 되고 그 모집하게 된 구성원들을 바탕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